103쪽 왓짜고따 긴경 17.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이제 어? 수행 용어로는 근접 수행 이야기하고 근접 산매, 그 다음에 본산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내지는 조도 수행 내지는 조도 본도 수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도라는 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도울 조자잖아요. 도를 돕는다. 30일 조도 하니까 37가지 도를 돕는 수행, 이렇게 해서 조도 수행도 있고 본도 수행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내지는 또 요즘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비달바 상기타 거기서 근접 수행, 근접 산매 내지는 본수행, 본산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장면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왓짜고따 유행승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했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즉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왓짜고따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이미 세존 부처님을 사전에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출가한 지 보름 되어서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라도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왓짜고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는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리로서 증득해야 할 것은 다 증득했습니다. 유학이라는 우리 언어가 나오죠, 그죠? 수다원, 사담, 아람까지가 우리는 유학이라 그럽니다. 아란의 과정을 우리는 무학이라 그럽니다. 무학.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 내용이고, 어, 내용은 뭐냐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이해로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겁니다. 이해한 거하고 체험한 건 다르잖아요. 이해한 거하고 체험한 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다 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 체험하는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라는 질문의 장면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제게 더 높은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8번 왓자요. 그렇다면 그대는 두 가지 법들을 더 닦아야 하나니,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 해서 한문으로는 그칠 지자를 쓰고, 윗바사나에서 올관자를 씁니다. 올관자. 그래서 삼매 수행과 사마타, 그다음 윗바사나 해서 관수행이 있다. 관 수행을 해야,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지혜가 증득이 됩니다. 지혜가. 사마타 수행에서는 지혜가 증장되질 않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사마타 수행은 내관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내관, 즉 자내정,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깨침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삼매수행 이렇게 해요. 윗바사나는 내관을 거쳤으니까 앞으로 전망을 내려와야 되겠죠. 전망이나 세상, 내 밖의 외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혜로워지는 것, 그것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와 관이다. 왓차여,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이들 두 가지 법들을 더 닦으면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이랬잖아요. 이 요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요소하면은 근본, 근원 이런 뜻이 있어서 요소라는 말이 마땅하나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왜 세계할 때 개자를 썼는가? 이걸 해서 우리가 계층하는 으로 번역을 하는데, 요즘 과학적 언어로 얘기하면 차원입니다. 차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청정심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들이 바라보는 차원과 지금 바라보는 차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차원이 달라졌어요?
서로 경험 때문에. 공유한 경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공유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으로서의 일반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일반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청정신과 나의 세계가 생긴 거야. 그죠? 세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개가 그전의 개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개가 계층이라면 또 뭐 이게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은 우리가 경험하고 같이 겪고 어우러져서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뭐가 달라져요? 사실이 달라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그전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근데 지금 그것이 사실이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문명은 아니 그전에도 태양은 계속 핵융합을 하고 있고 전자기를 내뿜고 그렇게 우리한테 열과 그다음 빛이라는 그러한 뭐냐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냐면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동쪽에 해 뜨고 서쪽에 지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태양은 영원이랑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양신을 숭배해요. 안 그러면 그러한 과학적 원리나 이런 것들을 쭉 알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요즘은 휴대폰을 써요. 요즘은 휴대폰을 쓴다고. 예, 달라졌단 말이에요. 전자제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게 그거잖아요. 자동차가 그전에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 의해서 굴러가는 엔진에 의해서 굴러가는 차 나름의 자체적 동력 기계였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뭐야?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된 겁니다. 자동차가 전자제품이란 말에 옛날에 다음 중 전자제품이 아닌 것은 해서 4번 자동차 하면은 자동차에 아닌 것이 됐죠. 그지? 근데 앞으로 세계에는요. 다음 중 전자제품이 아닌 것은 하면은 자동차 하면은 틀린다고. 그럼 맞은 거 틀린 게 차원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야.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축적으로 임상으로 생활에 쓰고 하면서 사실은 그대로 사실이야. 사실이 달라진 거야. 사실이 달라진 거야. 그게 개입니다. 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남방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오셔가지고 요소라고 번역을 글자 그대로 사전적 뜻 그대로 요소라고 번역하는데 요소라는 말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8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해서 18가지 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개지? 감각기관이잖아. 안은 이 감각기관은 내가 어느 날 획득한 거야. 과거서부터 축적을 해서 딱 이 감각기관이 형성된 거야. 형성된 거지. 나는 빨주노조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을 바라보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과거의 산물이야. 그래서 나는 색깔을 구분하는 안이 있지. 안이 있지. 그런데 이 색깔을 구분하는 안이 안식에 가면 달라진다고. 안식에 가면 달라진 단순한 구분이야. 안 그러면 선호하는 색깔도 있고 그 안에 정서적 내용을 담는 색깔도 있는 거야. 그게 안식이 다른. 여러분들 무슨 색 좋아해요? 청보라색? 희한하네. 좋아하는 색 있죠? 저는 블루입니다. 어릴 때 바다를 많이 봐서 블루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는 그냥 바다색 블루였는데 요즘은 청록색 블루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초록, 연초록, 연두. 저는
블루가 편하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있지만은 제가 옷을 고를 때 제일 편한 색은 회색.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회색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눈에 익어도. 왜냐면은 회색에 대한 타부의식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뭐 조끼 산다 뭐 한다면은 회색으로 잘 안 살라 그러더라고. 왜 그냥 타부가 있어서 사는데 절에서 조끼 사면 회색이 제일 어울려. 바보 같은 일이야. 그는 나중에 입어보면 알아. 그런데 언뜻 사람들 합의하라면 회색을 잘 안 골라요. 그래서 이상한 황토색 골라서 벌거무리한 색 고르고 그러잖아. 난 말이야. 우리 절에 조끼 그 전에 사라니까 다 그런 색 골랐잖아.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게 그냥 안식의 세계입니다. 안의 세계와 안식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개입니다. 개. 그걸 갖다 우리는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개는 계층이라 표현해서도 안 되고 차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의 차원하고 그다음 경계의 차원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경험의 차원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백사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불교는요, 세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정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고 경전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대면 해가지고 대충 불교하면 안 돼요. 요즘 하는 것들 많이 대충 불교지. 대충 불교하고 왜곡 불교하면 안 돼요. 불교를 왜곡시켜가지고 오늘 왜곡 불교를 여러분들 만난단 말이야. 19번 와차여 만일 그대가 내가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두었으면 좋겠다. 신족통에 대한 이야기. 신통 변화를 놔두었으면 좋겠다. 즉 내가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기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하기를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하기를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하기를 가부좌한 채로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하기를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가다를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고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를 발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그때 당시 신족통에 대한 종교계의 생각입니다. 신족통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물속에 팍 들어가지고 오래 쫙 자뱅도 하고 물리를 우리 뭐 옛날 무협 영화 보면은 경공수를 익혀가지고 새철처럼 몸이 가벼워져가 물을 토토토토 밟고 날아가잖아. 그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우리 어릴 때 유명했잖아요. 오스틴 중령인가 뭐 해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더 센가 소모지가 더 센가 해서 그랬잖아.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은 빨리 달릴 때 빨리 달려요, 천천히 달려요? TV 화면에서는 천천히 달립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니까 굉장한 늑설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으로 천천히 달리는 모습을 보고 오스틴 중령이 빨리 달리구나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모습을 보고 빨리 달린다고 하거든. 어쨌든 600만 불 사나이가 그때 싱통망통 해가지고 그때 정우가 또 양지훈 씨가 또 유명했잖아. 그래서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00만 불 사나이 짝퉁 영화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가 만약에 뛰어가지고 강을 팍 넘어가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겠지. 근데 영화에서 CG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포물선 그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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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영화를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너무 짝퉁스러워서 굉장히 실망한, 아유, 한국 영화는 참 어쩔 수 없어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한국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지.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는 헤어질 결심. 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여운이 있는 영화는 또 뭐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그냥 그 시기가 나왔다 해서 그냥 보러 갔더니 여운이 하는데 막 여자분들은 일어나지 못하대. 여자 일생인가? 누굴 그리워하나 왜 그런가? 영화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 앉아 있더라고. 그냥 내 혼자 일어나기가 민망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그랬을까 이거? 저 인간은 승복 있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신적통이 과학의 세계든 종교의 세계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적통은 그게 아니고, 신적통은 그게 아니고 제가 유마경 시간에 참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겁니다. 불교에서 신통은요, 신통은 뭐 건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상, 초기 불교 쪽으로 이야기하면 아집, 연기법을 깨달아서 악연과 아소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그 전에 나라는 관념의 한정적 장면에서 갇혀있는, 족쇄 채워져 있던 나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적 변화가 그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벽을 쌓고 수세적이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 참여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신적통이 일어날 때의 삼매의 현상은 우리가 사여의족 할 때 첫 번째가 의욕이죠. 욕, 그 다음에 정진하잖아요. 의욕과 정진에서 일어나는 근접삼매에서 신적통이 일어납니다. 의욕과 정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욕과 정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믿음으로까지는 확실하게 굳혀지진 않았지. 설령 믿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란 열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직 열반에 도달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1권 읽을 때 빠리냐냐 아비냐냐, 빠리냐 아비냐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기억 안 나나? 저쪽 도량에서 한 이야기라 기억 안 나. 변지와 증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변지, 증지. 그러니까 변지하고 증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빠리냐가 변지에 해당되고, 다른 말로 보편지에 해당됩니다. 보편지. 다른 말로 통찰지에 해당됩니다. 통찰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비냐라는데, 그 아비냐냐가 뭐냐니까, 아비냐가 증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신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청정심을 청정심 이하소의 교보제가 되는 거야. 청정심을 만났잖아. 청정심을 만났을 때 나는 청정심을 가만히 찬찬히 보겠지. 왜냐면 처음 만나니까 아유 어떤 분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청정심은 누구냐, 요즘 이름을 담이라 붙여가지고 했는데 기영이 소개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저를 집어넣고 지는 안 오고 말이야.
간혹 연락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영이하고 같이 버시라고 해서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념도 있고 내가 사람 모르는 관념도 있고 쭉 보죠, 그죠? 그래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사람을 볼 것 아닙니까? 그 정보가 나는 실은 다른 사람보다 임상이 많죠.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그냥 뭐 첫 모습이 뵈니까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죠. 그래서 제 양반은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까지도 예상하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러다가 내 앞에 말을 안 할라. 말하면 언어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절대 말 안 하겠네. 이게 그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그 양반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파리냐냐는 이해집니다. 보편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주관적 내용이 있죠. 근데 이 주관적 내용을 벗어나려면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정보들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봐야 될까 하면 많이 들어보고 경험하려고 조금 내 이해를 유보해야 될까? 이해를 유보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1년을 받고 2년을 받고 뭐 그럭저럭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에? 10년이 지나가고 있으면은 지금 보면 내가 이해하려고 봐. 왔어요? 이래. 안 그래도 지난번에 뭐 목요일 날 안 오는데서 어디 가는데 이랬거든. 하도 여행을 자주 가니까. 어디 가는데라는 말에는 지금 어떻게 나는 요번에 또 어디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청정심을 이해하는 거야. 내 경험 안에서 청정심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죠. 그래서 그것이 청정심과 경험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 했잖아. 사실이 달라진다 했지. 그래서 직관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찬찬히 숙고해서 고찰하고 생각해서 봐야 돼. 안 그러면 딱 보면 알아. 보면 아는. 그래서 통찰과 직관했을 때 직관이 생깁니다. 아비냐냐는 직관입니다. 아비냐. 그래서 여기서 신통지라는 것은 신통. 이 신이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신통이라 했을 때 우리가 불교 용어를 갖다가 자꾸만 우리가 쓰는 일반 한문 용어로 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신통방통하다 할 때 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질 때가 아니고 여기서 신자가 정신신자잖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이 통자 있잖아. 통했잖아.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실은 어느 정도 절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청정심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지. 요즘 내 뭐 뒷모습만 봐도 요즘 내 상황을 안다며 보살들도. 누가 그제 뭐 수현신 보살 그러더라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보살도 그런다 해서 너 사람 뒷모습 보고 그래.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오래 봤으니까 저 양반 기분이 오늘 어떤 것 같아 내지는 뭐 즐거운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는 것이 그냥 첫 대면에 딱 알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신통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신통이라는 거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안다는 놈 싹 다 사기꾼이요. 네. 누가 알아? 이런 택다이 소리를 하는 거지. 대충 찍지 말아요. 왜냐니까 사람은 이 세상 우주 모든 존재는 컴플렉스입니다. 복잡한 다양한 인연들로 해서 인연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직관적으로 바로 한다. 직관이라는 건 철저히 체험지입니다. 경험지고. 경험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직관입니다. 어디 가서 점쟁이 그럼 뭐 점칠 필요가 뭐 있어? 점쟁이가 돈 받고 점칠 필요가 뭐 있어? 지가 세상 다 좌지우지하면 되지. 직관적이 그렇게 있다면은 점쟁이가 여러분 손님 받아가 돈 버는 게 빠르겠어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가 돈 버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니까. 사람들이 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걸 왜 점쟁이한테 묻냐고. 지 출세를 왜 묻냐고. 지 출세를 차라리 저거 직장의 상사한테 묻지.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3자가 되니까 분수는 둘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 정보는 박약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우리 절에 오는 불자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오래도록 경험했잖아요. 오래도록. 그래서 대원정사 안에서는 내가 점쟁이야. 그건 인정해. 근데 대원정사 밖에는 내가 밖의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 직관적이지 못해. 근데 세상 전체의 이야기는 직관력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흐름에 대해서 직관력은 있으나 그 여러분한테 그래 이야기하잖아. 집 사지 말라 이야기하고 뭐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보편적 흐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지 말라고 해요. 팔기도 해라 그래. 팔기도 해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수혜진 보살이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세상 흐름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게 눈 어두워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 시류에 대한 전망을 내오는 것은 각 전문가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할 수 있고 자기 학문이나 자기 분야의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나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일을 남이 어떻게 안다는 거야. 지도 지 마음 모르는데. 지도 모르는 지 마음을 너한테 가서 맞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인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가 모르는 마음에 그렇다 얘기하면 그렇다고 수긍하고 오는 게 바보지. 에?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맞는가 아닌가를 판별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지 마음 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넌 이야기 듣고 잘 맞춘다 못 맞춘다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면 잘 맞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기 얇은 사람이라 얘기하지. 다른 말로 기회주의자죠. 자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신기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교 일반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손오공이 머리 트럭만 뽑아도 손오공으로 싹 다 화생이 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요술 내지는 도술 이라면서 옛날에 인형극 사명당이 있었는데 사명당이 도술 부린다고 도술 부리니까 땅 위에 있던 돌 위에 돌이 딱 올라가는 거야. 사명당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돌을 닦았으니까 찾아가야 돼. 서산대사를 찾아가니까 서산대사는 돌을 공중 위에 띄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딱 돌을 탁 얹지더라고. 사부님 그 도술 세계가 말고 자 나는 하나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걱정이 있는 모양이다 뭐 모양이다 하면은 나는 하나의 여럿이요. 신통에서는 그게 일어난다. 나는 하나 여럿인데 내가 여러분들 근심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 근심할 걸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딱 내가 감당할 수도 있겠지. 여럿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신통이라는 그겁니다. 오래 경험하면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 오래 보면 봐야 되는데 하나에 하나 말고 니는 내고 나는 니다라고 하는 것들 말고 나쁜 놈들 말고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죠.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그 걱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그 어려움을 부담해주고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벽이나 담이나 삶을 아무 장애 없이 막 넘어다닐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우리가 서로 위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 신통하면은 그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의 공부는 어디 있는지 다 갈 수가 있지. 내 내부에 머물러 있어야 돼.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는 거야. 내 내면 안에서 과거에도 갈 수 있고 미래에도 갈 수가 있잖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내면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인데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초월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헤어짐 안 났다고 헤어짐 생각 딱 하면은 저거 남편하고 잘 놀겠지. 너 여행 갔으니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어디서 노는데요? 이러면은 그렇죠, 좋은 데 가서 놀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것이 신통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헤어짐을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신통력을 발휘할 수가 있냐고. 그럼 나는 병원에 가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지 저렇지 하면은 병원에 가야지. 그거는 횡설수설 실성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경험지 체험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직관입니다. 직관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마음을 다 신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다 겪었던 마음이. 겪었던 마음이. 우리가 목요일날 이제 18불공법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치 허공에서처럼 하기를,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하기를. 그러니까 막 통과해가지고 허공처럼 갈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위를 뛰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 이게 다 비유담입니다. 비유담. 이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있지. 근데 뭐 때문에 안 해?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신통 변화했을 때 어제 무슨 불리하게 나와가지고 법배 시간에 우리가 인류학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워낙에 우리는 침판지하고 같이 류죠. 700~8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게 분화돼 가지고 뭐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싹 다 앞에 호모라는 말을 붙입니다. 호모. 호모의 특징이 뭐냐니까, 호모의 특징이 육식하는 거예요. 육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채식 동물이었다고. 채식 동물이었는데 지구에 빙하기가 덮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 즉 수렵 활동을 하는데 열매나 나뭇잎이나 뿌리나 이걸 캐 먹는 족속은 땅에 막 걸어다니고 달리는 족속이겠어요? 나무를 타는 족속이겠어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나무 위에서 내려오기를 어려워했던 족속들은 다 죽습니다. 빙하기 때 어떻게 해? 추워지니까 나무에 열매가 있어. 다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 나중에 뿌리도 캐먹고 막 다 하는데, 생존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근데 나무에서 내려온 족속이 있어요. 나무에서 살다가 죽겠거든. 그리고 나무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추워서 죽겠거든. 어디로 가야 돼? 자꾸만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덜 추운 데로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땅바닥으로 내려온 족속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걸어다니는 거야. 발 모양이 다르다니까. 발바닥 모양이. 그래서 첫째 뭐냐면 땅으로 내려올 용기가 있었던 놈들이 생존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 나무 뭐 먹겠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채식한 동물들이 육식으로 갑자기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육식 동물들, 그러니까 맹수들이죠. 맹수들이 먹다 남은 빽다구에 붙어있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살 가죽을 벗겨 먹습니다. 남은 살 가죽을
여러분, 우리 조상이 그랬다고. 살가죽을 벗겨 먹는데 살가죽이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잖아. 그래서 살가죽을 벗길 때 뭘로 벗기냐면 돌로 벗긴다. 그게 호모 하빌리스의 시초입니다. 빽다구에 붙어있는 살점 때 뜯어낸 거야, 돌로. 그러니까 하빌리스 도구잖아. 도구로 쓰게 된 거야. 걸어댕기면서 도구를 쓴 거야. 도구를 쓴 놈들이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절간에 파리조차도 없대. 옛날 장난말로. 그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통도사에서 겨우 내 시래기국이거든. 앞에 그 밭이 엄청난 땅이 있으니까 옛날 그 나라에서 사사받은 땅이. 거기에 농사를 하니까 우거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겨우 내 그냥 시래기로 국 끓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시래기 국 끓이면 좋다겠지 요즘은. 아유 이게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겨우 내 그거 주는데 절에는 뭐만 있어요? 된장, 간장 이밖에 없잖아. 다시다만 좀 뿌리도 얼마나 맛있겠노? 그거 없거든. 근데 그거로 맹탕, 그러니까 맹맹한데, 그 뿌리 좋은 스님이, 내가 이 스님들 이야기하면 이름들 알아서만 이야기는 안 하고 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자갈치에서 멸치 포대기 사다가 국 끓일 때 멸치 넣고 끓여요. 잠시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 싹 빼. 왜냐면 넣고 끓이면 당장 멸치는 걸 들키니까. 그래서 한 바퀴 싹 돌려 싹 빼니까 이상하게 국맛이 좋아진 거야. 그렇지. 물고기에 헤엄친 국하고 맹탕국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요번에 행자가 끓인 국은 갱이라 그러네. 너무 맛있다고 막 행자 칭찬이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행자가 칭찬받는 걸 질투하는 원주가 싹 살피니까 자식이 그냥 가마솥에 뭘 하나 한 바퀴 딱 돌리다 빼거든. 가버리고 멸치 포대를 한 바퀴 싹 돌리다가 빼는 거야. 그래가 저놈이 우리 육식을 못하게 되는데 멸치를 한 바퀴 돌리가 뺍디다 해가지고 철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대중공사라고. 대중공사 할 일도 없지. 전체 모의가 집단 회의를 하고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세상에 문제거리 그리 없나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막 지금 돌아가신 옛날 그 통도사 호랑이라 불리던 경봉스님은 화내고, 뭐라 스님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라 스님이라고 옛날 종정했죠. 조계종 종정. 우리 성철 스님 얼마나 한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짜고 했는데 오라 스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뭐 그냥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 다 먹었는데 짤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습했다나. 그래가지고 원주도 두드려 맞고 행자도 쫓겨나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는 전해 들었습니다. 내 시대 사람이가 우리보다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 위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지. 나도 이런 이야기하면 레파토리가 많아요. 근데 안 하려고. 옛날에는 많이 곧잘 써먹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불교 공부도 안 늘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고기 맛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과감하게 사냥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하면서 사냥할 줄 아는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있죠? 에렉투스라고 얘기해요. 에렉투스라는 뜻이 직립보행자예요. 그래서 서서 다니는데 그냥 서서 다녀요?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 인간 사냥법이 다른 맹수들이 더워서 사냥 안 하는 낮 시간에, 모든 짐승들이 지쳐있는 낮 시간에 뛰댕기는 겁니다. 잡으러. 그러니까 쫓기는 짐승은요, 처음에는 도망가지. 그런데 도망 계속 다녀요? 못 다녀요? 지쳐서 못 다녀요. 땡볕에 털이 있잖아. 그러니까 10분만 도망 다니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저거 잡아먹으려고 인간 몸에 털이 있으면 자꾸만 털이 태화돼. 털이 없고 땅구멍이 발달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두드려 잡아먹어요. 이 오래 달리기를 해서 잡아먹는 이 사냥법으로 전 대륙들을 그냥 그때 말로 도리지래. 그 정도로 사냥을
잘하는 족속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에렉투스가 이제 더 이상 채식을 안 하고 육식을 하는데 도구, 구석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석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불을 발견해서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어금니가 태화됩니다. 잘게 부수어서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고기 한 덩이 주면은 굽기 한 덩이 굽다가 가위로 잘 자르잖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위로 자르는 거 기급을 한다며. 어? 칼로 잘라야지. 그쪽에는 가위로 자르는 게 없는데 우리는 뭐 오만 거 다 가위로 자르잖아. 저도 저 혼자 있을 때 김치 가위로 잘라 먹습니다. 뭐 미워도 없잖아. 뭐 김치통 열어보면 김치가 한 포기 있잖아. 내가 가지고 다 쓸고 이러면, 우리 쓸 때 재단 잘해 쓸거든요. 저래서 배워서 아는데 귀찮지. 그래서 내가 제일 맛있어 하는 부분 가위로 똑 잘라가지고, 얼마나 얄밉겠어. 똑 잘라 내가 잘라 먹는단 말이야. 그렇듯이 석기가 있으니까 잘게 자를 수가 있고, 익혔으니까 어금니 부분이 태화가 되고 구강 구조가요, 예? 작아지고. 그래서 비약적으로 크는 게 냅니다. 내가 비약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호모 에렉투스는 뇌 크기가 배가 되고, 뭐냐면은 그 에렉투스보다 사피엔스는 75%가 더 큽니다. 75%가 CC로 따지면은 큽니다. 그렇게 해서 뇌를 비약적으로 키워와서 이루어진 현생 인류입니다. 그 인류를 설명한 게 뭐가 달라진 거야 지금? 신통이 달라진다. 신통 변화가 어디에 일어났어? 생존 때문에 이게 달라집니다. 생존은요, 경험이잖아요. 경험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삶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신통 변화를 자꾸만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무아를 체험하면 할수록 사람은 해탈해서 달라집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야, 안 그러면 상호의존적이에요. 상호의존적이잖아요. 공존, 존엄, 공생하는 존재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계속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왜? 에렉투스가, 하빌리스가 고기 맛을 봐가지고 도구를 들고 사냥을 하고 내가 비약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사피엔스로 사람이 달라졌듯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결국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니, 위설, 신도 중요하지만은 의글이 어떻게 달라지네. 사람이요, 탐욕이 심해서 돈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예. 사람 그전에 착했는데요, 돈 맛을 보더니 영 냉정하고, 예? 아주 비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달라졌을까요?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의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근도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달라져 왔고, 이근은 내가 지식적 축적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내가 듣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 맛을 체험하는 것에 따라 다르잖아. 오늘 아침에도 무슨 뭐 파스콘인가 사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 파야 뭐 국에 안 넣어 먹고 이러는 줄 알았지, 뭐 밀가루빵에 파 넣어 먹는지 알았냐고. 그래서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먹는데 그 전에 내가 빵 해봐야 단팥밭이나 슈크림밭이지 빵이지, 내가 빵 종류를 아는 게 뭐 있냐고. 우유식빵이나. 근데 요즘 빵이 별의별 종류가 많아가지고 빵 이름도 내가 여기 힘들더라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저런 거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 맛이 좋니 저 맛이 좋니 다 경험의 체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느 맛집이 좋니 어쩌니 저쩌니 한단 말이야. 그 경험에 따라 직관의 세계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통입니다. 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리면서 안 가든, 아니 가보려고 호기심으로 더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신족통입니다. 그래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이래 됐잖아요. 과거에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철학적 은유를 써서
그 모습을 형상했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라고 했지만은 쟁반같이 둥근 달이요. 안 그러면 맨날 그런 동료가 있고 암스트롱이 밟은 달이요. 뭐가 다르고 다르잖아. 그러한 달, 태양 이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알고 요즘 오늘날 세대에 가면은 과거에 이거에 대한 태양이나 달에 대한 관념도 각 문화권에 따라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가보지도 않아 놓고 쓰다듬기도 하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하고 우리는 듣고 있잖아. 여러분 한약방 가서 여러분 진맥하는데 진맥하면은 그 한의사가 여러분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 오행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오행이라는 것의 뭐냐면은 근원적 사상은 음양입니다. 음양조화, 천지조화. 그래서 여러분 물 먹을 때 그냥 뜨거운 물 먹어요? 찬물 먹어요? 뜨거운 물, 찬물 섞어 먹어요? 그 섞어 먹는 거 왜 그래? 왜 섞어 먹어? 몸에 좋다고 해서. 음양조화가 한다고 해서 옛날 그 뭐 누구 그 한의사 동양학 뭐야 EBS 나와가지고 맨날 뭐 음양탕이니 뭔 탕이니 섞어 먹는 물도 그래 불러쌌고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 맞죠? 근데 세상이 음양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수월한 것 같으면은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문명을 결정식 지어야지 통찰은 줍니다. 그때 시대 사람들이 음양을. 근데 지금은요. 그 안에 음양이라는 이야기 안에 더 복잡한 양자역학도 있잖아. 뭐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불교를 뭉뚱그려가지고 음양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발 주의하시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신통 변화해서 신족통을 뭐 신기하게 날아다니고 불교 수행하면 날아다니는데 목련도 날아다니는데 이게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야. 옛날 언어는 다 거기에 대한 비유담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신통 변화, 신족통에서는 항상 주체가 있어요. 나는이라는. 내가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범천 세상까지도 뭐뭐이 자유자재를 발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서 밑에 43줄을 보면은 신통지에서 아빈냐 돼 있죠. 그죠? 아빈냐 파다카 지냐나 자냐 그러니까 신통지 통찰지가 있는 선. 그래서 그 원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내가 능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저 사람을 언제든지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전에는 자비희사했어요. 내 마음 들킬까봐. 쏙 숨기고 저놈 마음만 알아야지. 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눈만 보고 있으면 마음 알아요. 저게 왜 쩌라보나 하면서 저기서 상대에서 적개심을 품을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20번 왓챠요. 만일 그대가 내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천상이나 이근입니다. 이근 여기서 요소라 또 한 거는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기를 원한다면 자 내가 아까 능동적으로 이해했다면 기는 제가 항상 여러분 아니비설 신의할 때 기라는 것이 능동적인 기관이야 수동적인 기관이야. 수동적 기관이라는 이야기는 기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를 못한다고. 기는 들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 그 다음에 수동적인데 실은 그 이근과 내 의근에서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근이 신통 아빈야가 되면은 수용합니다. 수용하겠죠. 수용한다는 얘기가 수동적
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 은사가 있지만 수용하면은요. 부정적 은사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수용해서 좋은 거야. 예? 수용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수용해서 좋은 것.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은 수동적 기간이 기란 말이야, 기. 근데 그 기는 내가 백지 상태에서 들어, 안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들어. 백지 상태에서 듣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듣지. 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서 들리는 내용이 달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험은 달라지고, 신통은 달라지고, 경험지, 아빈냐는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빈냐, 경험지, 체험지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욕을 하도 많이 들으면 욕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어.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아니고 그 듣는 것이 실은 수용력을 아주 크게 만들어준다. 수용력을. 앞에 신족통은 능동적 참여죠. 내가 하기만 하면은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은 모든 것을 하면 수용적, 수동적 그 체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추워서 나무 위에서 내려온 놈이 내지는 짐승이 버리고 간 빽다구에 붙은 고기라도 뜯은 놈이 아니야 사냥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냥을 했어. 사냥이 여자가 있을까 남자가 있을까? 남자가 있지. 그럼 남자 저거만 먹었을까 나누었을까? 인간의 특징은 나눕니다. 나누어서 사피엔스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농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진짜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의미 때문에 재미 때문에 농경으로 넘어가서 소득이 오히려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까지 이야기 오늘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존에 유리해서 그래요. 생존에. 그래서 홀로 생존하는 게 유리해. 집단으로 생존하는 게 유리해. 집단으로 생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어서 계속 인간은 생존해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존하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했고 그래서 언어가 계속 발달되어 왔고 하는 것들이 인간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도 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것을 개발시켰어. 육식하던 버릇, 사냥하던 버릇이 더 커가지고 탐욕이 더 발달했어. 탐욕이 더 발달한 겁니다. 근데 그 탐욕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 항상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때 같이 살 때는 양보 잘합니다. 단합도 잘 되고. 근데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는 최상위자가 되니까 우리를 방해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게 되니까 인간끼리 싸워요. 인간끼리. 그게 문명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끼리 싸우고 인간끼리 죽이고 하는 역사. 탐욕이 더 바래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의 위협이 와야 돼. 그래서 지구는 한번 망해야 돼. 지구가 망하는 게 인간이 한번 망해야 돼. 그래야 인간은 달라집니다. 추워서 달라졌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그게 내 구조가 바뀌었거든. 마찬가지로 위기가 한번 와야 내 구조가 또 달라져요. 그렇게. 근데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겠어. 안 그러면 능동적으로 달라져야 되겠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수동적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이 능동적 체험도 있고 수용적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신통이. 21번 왓차여. 지금까지 6통의 장면에서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이통, 그 다음에 나올 게 다심통인데 경전에서 이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오늘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번 왓차여. 만일 그대가 내가 내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에 대하여겠지.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 알면 좋겠다. 못하겠죠.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 알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예? 엄마가 특히나 자식한테 저놈 마음을 딱 깔았으면 좋겠는데 딱 깔아요.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 그래 또 속는다 이러면서 예. 인간의 역사는요 거짓말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또 뇌를 발달시킵니다. 참말만 하면 내가 발달됐겠어요? 안 발달되겠어요? 발달 안 됩니다. 거짓말 하니까 그 거짓말을 알아내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서로 발달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속일까 이런 내가 발달되는 것도 있거든. 내가 이게 참 재밌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쪽을 발달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마음을 깨뜨려 봤으면 좋겠지만은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공감입니다. 공감. 이미 유학에서 파리냐냐는 했어요.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빈냐에 와서 내가 체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 수행에는 능동적 체험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적 체험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적 수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바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에이 이거 그게 아니고 다른 뜻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타당 좋지 않아요. 요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경전을 읽을 수가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 즉 내가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아, 저 사람이 욕심을 부리구나 했을 때 욕심 부리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조금 거리를 둬야 돼. 욕심 따라가다가는 함께가 망합니다. 욕심 같이 가다가 함께 망하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아 참 욕심이 없구나 라고 하지만은 욕심이 없는 건 좋으나 의욕이 없는 건 문제잖아요. 욕심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그냥 고민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민 그래. 아이고 별 문제 아니구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되겠구만.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좋을까 안 좋을까? 현명함이라도 안 좋아해요. 우리 노보살님들 하는 고민의 대다수는 제가 이렇게 단칼에 끊을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단칼에 끊어요. 찬찬히 들어줘요. 찬찬히 들어주면서 며느리 욕도 같이 해주고요. 왜냐면은 그것이 옳냐 그러느냐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기분 맞춰드려야 그래도 좀 위로받고 편안하고 그래 가시면은요 며느리한테 한 번 더 당해도 속으로 절에 가서 물어보니까 니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일 치른다더라. 요래라도 해야 저항도 하고 긴장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욕을 여인 마음은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으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내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도 되지만은 상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라는 거야. 탐욕, 내가 내풀이는 탐욕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가 내는 화를요 내곤 한다면 알지만은 낼 때 잘 모릅니다. 어리석으면 진짜부터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옆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탐지치 싫어 이라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같이 어떻게 같은 행보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열반은 그냥 열반 단독이래.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연기법, 인연 안에서 열반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열반의 상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내 안의 마음 안에서도 과거 현재 마음의 그러한 상태의 조화에 의해서 열반이 일어나고 아니 관계 안에서 서로 조화롭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하는 데서 열반이 일어나는 거야.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열반의 세계가 동떨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도 열반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 다투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아까 개라는 것은 뭐냐 차원이라 했잖아. 열반의 차원이 있어요. 그 열반의 차원을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인연법을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현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하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하며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하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하며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하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하며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하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하며 삼매든 마음은 삼매든 마음이라고 꿰뚫어하고 삼매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하며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기를 타심통 돼 있잖아요. 알기를 원한다면 해서 왜 타심통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느냐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항상 심사를 통해서 숙고를 해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숙고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예화가 이렇게 깁니다. 신족통이나 천이통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이해, 수용, 공감, 능동적 참여, 그 다음에 수용적 체험 내지는 공감에 이르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야 당연히 통찰도 생기고 직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리냐냐 아비냐냐 빠리냐 아비냐가 차츰차츰 원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체험지가 생겼어. 예? 아비냐가 생겼어. 아비냐가 생겼는데 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유 뭐 그냥 인연따라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공감을 못하는 거지. 타심이 안 돼 있는 거야.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유 지난번에 했 이야기 또 한다 이러면 천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죠? 아이고 저 또 몇 시에 오네. 그때 얼른 자리 비워야지 라고 하면 신족이 안 돼.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거. 22번 왓차여 만일 그대가 아니 뭐 제가 이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옷을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수인보살이 앞에 사니까 전화가 와. 뭐 하세요? 이러면 그냥 저리 있지요 이러지. 그까지 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 뭐 한다고. 뭐 제가 뭐 들고 갈게요 이러면 들고 오려면 내가 또 수신 맞아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 옷은요 복잡해. 여러분들 옷하고 좀 다르잖아. 다리도 좀 매야 되고 이 허리띠도 그냥 고무줄 바지 아니잖아. 이 좀 매야 되고 뭐 이래. 그래서 또 단정하게 또 신도 회장이 오는데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서 안에서 그냥 테레비 보고 있다가도 탁 나가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야 또 믿음이 또 쇠퇴하지 않고 이럴까 할까봐. 그래서 착 나가서 물건만 딱 받고 놓고 난 들어가지고 또 훌렁훌렁 벗어가지고 또 있단 말이야. 왜 그래요? 그게 저는 신족의 머무름이 없고 천의의 머무름이 없고 타심의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담 22 이제 3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니까 3명에서 한생, 두생, 세생, 내생 하는 것이 내생이야. 그걸 보편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자꾸만 불교를 내 전생, 누구 전생, 누구 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소위 얘기해서 불교 공부가 아니고 인문학적 그게 낮아. 그래 우리 인류를 그렇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내 능력이요. 안 그러면 오래도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고고학적 발굴이 더 되다 500만 년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500만 년까지. 아까 에렉투스가 250만 년 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려 하는데 그냥 250만 년 전이니까 250만 원이야. 우리가 가진 돈은 여러분 나이지. 요즘 만으로 하니까 더 디스카운트가 됐잖아. 그러니까 해봐야 250만 원대 60원. 60원이 돈이요. 250만 원에 대하면은 돈도 아니요. 돈도 아닌 놈이 250만 원의 유산을 가져놓고 지게 짓거라고 해. 60원만 짓거라고 생각. 아니야. 250만 60원. 그게 내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모든 우리의 존재의 것이. 그게 숙명이 되는 겁니다. 숙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해가 생기고 해석하기 어려웠다면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요즘은 이것을 해석할 도구가 너무 많잖아요. 공부 좀 해라고. 왜 공부 안 하느냐고. 라고 했을 때 아까 뭐예요? 천이가 안 됐어. 천이가. 남 공부하는 것도 좀 보고 겸허하게 공경하면서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지 공부 몇 자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건 그냥 착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지. 자, 와차여. 만일 그대가 내가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10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하면 좋겠다. 사이즈가 이쯤 된다는 거야. 지금 전생의 사이즈가. 이 전생의 사이즈는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미 기억은 돼 있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기억돼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 기억이 단절됐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내가 아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입을 요만하게 만들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오스트라 피테쿠스 입이 됐으면은 말을 해 못해. 못하면 나무 뿌리 씹어야 된다고. 입이 이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지금 한 거야. 내가 기억한 거야. 요즘은 유전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몸이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문으로는 기질이 기억한 거야. 기질이. 사람한테는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을 것 아니요. 기질의 우리는 유산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쓰는 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러니까 말을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숙명통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내가 신구의 삼업이 내게 아니라는 거야. 신구의 삼업이. 그것이 이런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만큼 뭔데? 하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이 몸뚱아리가 나랍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도 나랍니까? 예, 이 몸뚱아리 안에 흐르는 피가 없어지면 우리는 죽지만은 밖에 공기가 없어져도 죽어요. 그러면은 피만 내 피요, 공기도 내 공기요. 내 공기지. 근데 사람들은요, 피는 내 피라서 헌혈을 잘 안 하고, 공기는 내 공기 아니라서 막 더럽히도 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지금 생각이야 어리석어. 어리석다고. 이제 그런 것들 사이즈로 막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생 사이즈를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그럼 내생 사이즈도 내 다음 생에 우리 남편 만날까 안 만날까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다음 생에 여러분 남편 못 만난다니까. 왜? 조건이 달라져서. 근데 여러분 남편은 못 만나도 비슷한 건 만나요. 그 개체의 조건은 달라져서 형체는 달라졌지만은 그 개체가 기질은 달라지지만은 그 기질을 덮고 있는 탐진체의 성질은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된 놈 만난가 싶어도 어떻게? 개선된 게 그만큼 고만고만해. 그런 놈 만난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놈이라서.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다음 생도 나의 다음 생이 아니야. 나하고 또 다른 다음 생에 또 다른 나의 다음 생이요. 바톤 터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은 나의 연료가 떨어졌을 뿐이야. 다음 생은 다른 연료가 다시 이어받겠지. 그게 다른 불꽃이 올라올 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유막에 가면은 그 연등불이 계속
깨달음이 불이 이어지는 것도 똑같은 거지. 어차피 상속되는데 번뇌가 탐진치가 상속되느냐, 안 그러면 보리 깨달음이 상속되느냐에 따라 세계는, 내가 맞이하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만나서 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리로 오시는 분도 있지. 오다 보니까 습관이다. 월목은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고 탁구 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뭐 경제인데 읽어보니까 또 좋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바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져? 여러분 다음 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 네. 그거는 제가 종교심으로 가지는 원입니다.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는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종교적 성취를 얻습니다. 이거 안 하고 제사 지내가지고 난 종교적 성취를 안 얻어요. 그 전에 뭐 삼천배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어디에도 종교적 성취가 없었어. 그런데 경전 읽고 말씀 나누고 거기에서 나도 자꾸만 깨쳐가고 내 삶이 변해가는 걸 보고 뭐야? 종교적 성취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야. 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열반의 가치, 가장 최상의 가치인데 적어도 법의 가치가 자꾸만 생기는 거거든. 그랬을 때 내 개별적 의미는, 삶의 의미는 굉장히 보람되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와 가치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료를 이렇게 핏발 세워서 이야기한다니까. 핏발 세우니까 배고프네? 밥 먹으러 갑시다. 아침이다.